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잠 못 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 새벽에 찾아온 지독한 다리쥐 때문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이 무서워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마그네슘, 혹시 돈만 버리고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먹는 마그네슘의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올려 지긋지긋한 불면증과 다리쥐를 단번에 끝장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몇 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매일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 역해야 겨우 잠들고 한밤중엔 다리쥐 때문에 비명을 지르던 그 고통, 오늘부로 끝내고 머리만 대면 그냥 기절하듯 깊은 잠에 푹 빠져드는 기쁨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69살 김영숙 어르신의 실제 사연입니다. 우리 김 어르신은 지난 10년 동안 잠과의 전쟁을 치르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잠이 안 오는 정도였는데 6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어도 새벽 2, 3시면 귀신같이 눈이 떠지고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2, 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잠이 들만 하면 찾아오는 그 지독한 다리쥐였어요. 종아리가 그냥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온몸을 움켜쥐고 소리도 못 지를 때가 많았다고 하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늘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자꾸만 사소한 일에 짜증만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타먹어 봤지만 약에 대한 걱정만 커지고 잠을 잤다는 개운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대요. 다리쥐는 여전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김어르신이 동네 경로당에 나갔다가 친구분한테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바로 마그네슘 먹는 시간하고 방법만 싹 바꾸면 그 지긋지긋한 불면증하고 다리 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김 어르신도 이미 마그네슘을 석 달이나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게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 치고 친구분이 알려준 대로 한번 따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달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어르신이 생전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면서 제게 찾아와서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리 쥐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김어르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마그네슘 복용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강남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대전 유성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 하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마그네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잠 잘 오게 하고 다리 쥐에 좋다는 건 아셔서 챙겨 드시는데 우리 김 어르신처럼 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마그네슘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를 보니까요, 60세가 넘은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이 마그네슘 부족이고 그중 절반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마그네슘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바로 빈속에 드시는 거예요. 보통 영양제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마그네슘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텅 빈 위에 마그네슘이 덜컥 들어가면
위벽을 바로 자극해서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심하면 위장 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벽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얇아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 위벽이 두꺼운 솜이불 같았다면 지금은 얇은 창호지 한 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얇은 위벽에 마그네슘이 직접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속이 아플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 몸은 배가 고플 때, 즉 공복 상태일 때는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가 아니라 몸을 보호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산 마그네슘을 먹어봤자 흡수는 안 되고 대부분 몸 밖으로 휙 나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돈 아깝죠. 두 번째 실수는 하루 먹을 양을 한 번에 다 털어 넣는 겁니다. 우리 몸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마그네슘은 한 번에 200mg 이상은 흡수하기가 힘듭니다. 목마르다고 물 2리터를 한 번에 다 마시면 배만 부르고 소변으로 다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400mg짜리 하나를 꿀꺽 삼키면 절반인 200mg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만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 마그네슘이나 드시는 거예요. 약국에서 가장 싸고 흔하게 파는 산화 마그네슘, 이건 사실 변비약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장에 물을 끌어당겨서 변을 무르게 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먹으면 설사하기 쉬운데 우리 어르신들은 자칫 탈수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피해야 하는 종류입니다. 네 번째는 칼슘이나 커피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 서로 밀치다가 둘 다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 오히려 몸속에 있는 마그네슘까지 소변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니까 마그네슘 드시기 2시간 전후로는 이런 것들은 잠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 황금 타이밍의 비밀. 그럼 도대체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일본의 95살 된 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이분은 일본에서 최고령 현역 의사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출근하시는 분이셨죠. 이 교수님이 알려주신 비법은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결인데 놀랍게도 그 마을 노인들의 87%가 이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바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딱 30분 뒤입니다. 만약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6시 30분이 최고의 시간인 거죠. 왜 하필 식사 후 30분일까요? 그때가 우리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위산도 적당히 나오고 영양분을 쫙 빨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음식물이 마그네슘을 부드럽게 감싸서 위를 보호해주고 흡수율은 무려 3배나 높여줍니다. 음식물이 천연 캡슐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게다가 저녁 식사 후에 먹은 마그네슘은 밤새 우리 몸이 회복하는 동안 꿀잠을 자게 도와주고 밤중에 쥐가 나는 것도 막아줍니다. 특히 저녁으로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을 드셨다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단백질이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하루에 먹을 양을 아침하고 저녁 2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100mg, 저녁에 150mg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우리 몸속에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됩니다. 또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일본 장수 마을 어르신들은 아침 마그네슘을 활력 비타민이라고 부르신대요. 세 번째 황금 타이밍은 운동하기 30분 전입니다. 걷기 운동 나가시기 전에 마그네슘 50mg만 드셔보세요. 다리쥐가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운동 전에 먹으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운동하고 나서 피곤한 것도 훨씬 덜합니다. 일본 장수 마을 어르신들이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1000보씩 거뜬히 걸으시는 비결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마그네슘과 그 짝꿍들. 자,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은 어떤 마그네슘을 골라야 하고 뭐랑 같이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께 가장 좋은 마그네슘은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붙여놓은 건데 위를 자극하는 게 거의 없고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이 글리신이라는 성분 자체가 잠을 잘 오게 도와줘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건 말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에 사과산을 붙여놓은 건데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의 효과를 10배는 더 좋게 만들어주는 환상의 짝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마치 뻑뻑한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만 먹은 사람들보다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6를 같이 먹은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50%나 더 좋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B6는 동네 약국에서 비타민 B 복합제를 사시면 되는데 한 달분에 3,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짝꿍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거든요. 마그네슘이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비타민 B6가 그 과정을 더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엄청납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도 인정한 방법으로 수면제처럼 의존성이 생기지 않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도와주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 말고 마그네슘을 채우는 비법. 마그네슘은 꼭 입으로만 먹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통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앱섬 솔트 목욕 또는 조욕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따뜻한 물에 앱섬 솔트라는 걸 한 컵 넣고 20분 동안 몸을 담가 보세요. 앱섬 솔트가 바로 황산 마그네슘인데 피부를 통해서 마그네슘이 몸속으로 쏙쏙 들어옵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이 쑤시고 아픈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목욕이 번거로우시면 그냥 대야에 따뜻한 물이랑 앱섬 솔트 반 컵을 풀어서 15분간 발만 담그고 계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발바닥으로 마그네슘이 흡수되면서 온몸이 노곤노곤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마그네슘 스프레이를 쓰는 겁니다. 이건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요. 염화 마그네슘 가루를 끓인 물에 녹여서 식힌 다음 스프레이 통에 담아두고 자기 전에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칙칙 뿌려주면 됩니다. 피부로 바로 흡수돼서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뿌리고 살살 마사지 해주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금방 풀립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이랑 친한 음식, 사이 나쁜 음식.
자,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마그네슘과 친하고 또 어떤 것들이 사이가 안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마그네슘이랑 친한 음식들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그리고 바나나, 시금치, 두부, 호박씨, 현미밥. 이런 음식들은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평소에 자주 챙겨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랑 사이가 나쁜, 즉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술, 그리고 달달한 과자나 케이크에 들어있는 설탕, 라면이나 햄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너무 짠 음식들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몸 밖으로 내보내버리니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와 계절에 맞춘 마그네슘 복용법. 마그네슘은 계절이나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계절을 보면은요. 여름에는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20% 정도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타민 D랑 같이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60대가 넘어가면 위산이 줄어서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글리시네이트처럼 흡수가 잘 되는 걸로 고르셔야 하고요. 70대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80대 이상이시면 드시는 약이 많을 수 있으니 약하고 마그네슘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잠을 위한 마지막 조언. 마그네슘의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비어있는 마그네슘 창고를 채우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치 운동처럼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참고 꾸준히 드시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면서 마그네슘을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빈속에 드시지 말고 꼭 식사 후 30분에 드세요. 하루 먹을 양은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고요. 산화 마그네슘 말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종류로 고르세요. 비타민 B6랑 같이 드시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제대로 먹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